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알메니안과 유대인 차별 발언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인종차별 논란에 연루된 4명 가운데 2명이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취를 밝히지 않은 케빈 들레온과 길 세디오 두 시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LA시 선거구 재조정 절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갑니다. 인종차별 논란 시작이 된 녹취록 대화 주제가 선거구 재조정이었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미주 한인 정치연합이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전역의 한인 후보들을 적극 지지하기 위한 후보자 포럼을 어제 개최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파이자와 모더나의 개량형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 백신을 5세에서 6세까지 어린이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오는 11월 12일 오베이션 헐리우드에서 코리안 김치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문화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약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금리는 지난주 한 주 새 6.75%에서 6.81%로 상승했습니다. 올해 세계 식량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식량 생산국인 미국의 밀 수출량마저 50년 만에 최소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세계적인 식량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채택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러시아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계속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전술 핵 운용부대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의 무한대한 강화 발전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해온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정보기관들이 국가안보실의 지침 때문에 자진 월북으로 입장을 통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세현 측을 고소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성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인데 이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에게 3대5로 패하면서 디비전 시리즈는 1승 1패 동률이 됐습니다. 3차전은 내일 샌디에고로 장소를 옮겨 치러집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프랑크푸르트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 경기에서 2골을 터뜨려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승리와 함께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1.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오전에는 흐리지만 오후에는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결국 누린 마르티네즈 전 LA 시의장 어제 LA 시의원직에서도 사임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LA타임즈 보도로 인종차별 발언이 폭로된 지 하루 만인 지난 월요일 시의장직에서는 사임했지만 시의원직은 계속 유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LA 정계, 개빈 뉴섬 주지사를 포함해 LA 정계와 각 단체 커뮤니티로부터
사임해야 된다는 압력이 빗발쳐왔고 결국 누린 마르티네즈 시의원이 가장 먼저 사임했습니다. 노조위원장, 헤레라 노조위원장은 이미 사임한 바 있습니다. 시의원 가운데서는 마르티네즈 시의원이 가장 먼저 사임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서신에서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자신은 9년간 매우 힘든 시간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하면서 열심히 의정직을 해왔다라고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또 라틴계 소녀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히고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미안하고 가족들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드레옹 시의원과 길세디오 시의원은 아직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누리 마티네즈 전 LA 시의원이 유태인과 알메니안에게도 차별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대화방 레딧에 올려진 녹음 유출본에는 유태인과 알메니안에 대한 차별 발언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유출된 녹음본에 따르면 누리 마티네즈 전 시의원은 스페니쉬로 유태인을 지칭하며 유태인들이 사우스 LA와 협상했다라고 지칭했습니다. 또 알메니안계인 폴 크레코리온 LA 시의원과 에드린 나자리안 주 하원 의원을 언급한 내용도 녹취본에 담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파문의 당사자들 3명의 시의원들 중 남은 2명 케빈 드레옹 14지구 시의원과 길세디오 1지구 시의원 등은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치 오프럴 LA 시의회 임시의장이 어제 길세디오 의원을 만나 약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퇴를 조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치 오페럴 LA 시의회 임시의장은 마르티네즈 시의원 사퇴 소식이 발표되고 나서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이제는 시작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퇴했다고 모든 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짚어야 할 부분이 많고 LA시가 앞으로 더 한 걸음 발전해 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르티네즈의 어제 사임 성명서에서는 완전한 정계 은퇴인지 일단 사퇴하고 복귀를 노리는 것인지 애매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문장이 많지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치 오프럴 임시의장은 이번 파문으로 LA시가 받은 상처가 매우 깊고 넓다고 말하면서 LA 시민들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머지 2명의 사퇴도 필요하다라고 현재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LA시 선거구 재조정 절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갑니다. 누리 마티네즈 전 LA 시의장과 케빈 들레온 길세디오 시의원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에서 바로 이 LA시 선거구 재조정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의회 라틴계 지도자들의 인종차별 발언 파문으로 LA시 선거구 재조정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가주 검찰이 LA시 선거구 재조정 절차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누리 마티네스 전 LA시 의장과 케빈 들레온, 길세디오 시의원 3명의 인종차별적인 대화 내용이 공개된 후 이들 의원들이 라틴계 정치적 신장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LA시 선거구 재조정을 몰고 가려는 의도가 폭로되면서 선거구 재조정의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랍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12일 LA 다운타운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LA 시민들이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지난해 치러진 LA 선거구 재조정 절차가 공정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타 총장은 현재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민사 혹은 형사법으로 처리해야 할지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한인타운 단일화라는 명제를 위해 LA시 선거구 재조정에 참여했던 한인타운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KYCC의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는 이번 본타 총장의 수사 착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선거구 재조정 프로세스에 저희가 이제 인볼브 되고 이제 한인타운을 하나로 묶는 그 절차를 밟았을 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투명성과 그리고 LA 시의원들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그
그 공정하게 돼야 되는 그 선거구 절차가 아니라 반대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으로 그려지는 맵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은 저희가 환영하는 바입니다. 태스크포스 측은 LA 시의원들이 선거구 재조정에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선거구 재조정 작업을 위해서 선출되는 커미셔너들도 시의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되는 구조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 그 선거구 재조정 절차에 나왔을 때 다양한 맵을 저희가 제출하고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그렸지만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시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맵을 다시 그리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종적으로 LA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태스크포스의 일원인 유니스송 한미연합회 대표도 시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An investigation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impact. 지난 11일 미치 오페럴 LA 시의장 대행은 인구 증가를 감안해 시의원을 기존의 15명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 방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 피오 LA시 검사장은 12일 LA 시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2024년 3월 전까지 LA시 선거구 재조정 작업을 다시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LA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에 관한 논의를 끝내고 브렌트우드에서 열리는 민주당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는 게 오늘 일정 스케줄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동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렌지 카운티를 방문해 미국 가정을 위한 비용 절감에 대해서 논의하고 오렌지 카운티 방문을 끝으로 남가주를 떠나 오레곤주 포틀랜드로 향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남가주 방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프라 투자, 반도체 및 과학 법안 통과를 내세우면서 민주당 후보들을 적극 지지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은 특히 연방의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선거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초당적 비영리 단체 미주 한인정치연합 카파가 어제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전역의 선거에 출마하는 한인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후보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줌을 통해 진행된 이 한인 후보자 포럼에서 카파의 강석희 이사장은 지난 2020년 선거에서 4명의 한인 연방 하원의원이 배출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며 당시 이룩한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 기틀을 올해 선거에서도 이어가기 위해 이 같은 포럼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후보자 포럼에는 실비아 루크 현 하와이주 주 의원의 하와이 부지사 후보와 샘박 조지아주 하원의원 4선 도전자, 그레이스 이 뉴욕주 하원의원 후보, 유수연 캘리포니아주 67지구 하원의원 후보와 진윤 캘리포니아주 2지구 상원의원 후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한인 후보들은 오는 중간선거에서 한인 정치인들의 선전을 통해 한인 정치력 신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한인 후보들의 선정과 당선을 위해서는 역시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가 필수적이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남가주 개솔린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가격 오늘 $6 25.7센트,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가격 오늘 $6 14.5센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LA 카운티를 넘어선 가격세를 보였었는데 다시 LA 카운티보다는 저렴합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개솔린 가격 어제보다 LA 카운티가 5.4센트, 오렌지 카운티가 어제보다 6.8센트가 내려갔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면 곧 $5대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릅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으로 10월 13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 오전에 흐리지만 오후에는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오르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도는 정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와 기온이 반복됩니다. 토요일에는 남가주 대부분 지역 종일 흐리겠고 40%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도 전날보다 5, 6도가량 떨어져서 한낮에도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렇게 흐리고 서늘한 날씨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보다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고 낮 기온도 조금 오르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6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9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5도, 61도, 해안 지역은 69도, 6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2도, 낮 최고 기온은 73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일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펜타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속에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로폰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2021년 4월 이후로 캘리포니아에서만 400만 개 이상의 펜타닐 알약과 900파운드에 달하는 분말이 압수됐고 유통 관련 용의자 200명을 체포했다며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펜타닐 유통이 급증해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망한 10대 학생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약물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검찰국은 남가주 LA 임팩트 태스크포스와 합동 작전을 펼쳐 펜타닐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121명을 체포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검찰국은 펜타닐 집행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로컬 법 집행 파트너들과 협업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주 검찰국은 약물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레이크 차우 LAPD 부국장이 지난 11일 LAPD 서부지부와 아텍의 파트너들을 초청해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에서 아시안 증오범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우 부국장은 증가하는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해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신고를 주저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LAPD 소속 경찰관들과 아텍의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안 증오범죄에 관한 협력과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올림픽 경찰서의 에런 폰세 서장은 증오범죄를 당했을 때 시니어 리드 오피서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장 추천한다면서 집 주변의 경찰서를 파악하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올림픽 경찰서는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고 언어 장벽으로 고민하지 말고 신고하라고 이 신고를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캘리포니아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과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연방 지원금 교육받고 안전하게 운전하기 그랜트를 받게 됐다라고 발표하고 이 그랜트의 목표는 2023년 9월 30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교육과 단속 노력을 통해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 및 피해자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속과 위험한 방향 전환, 음주 및 약물 운전 등 다양한 불법 운전 행위들을 단속해 나갈 것이며
오토바이 연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들일수록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밝혔습니다. 오는 2025년도부터 캘리포니아 식품점에서는 모든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2025년 1월부터 식료품점은 고객들에게 과일, 채소, 육류, 수산물 등을 담는 용도의 일회용 비닐봉투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달 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일회용 비닐봉투가 마켓에서 퇴출되고 식료품점은 주 기준에 따라 땅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재활용 봉투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캘리포니아 식품점에서 농산물이나 육류에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용 전면 금지로서 식료품과 소비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 식료품협회 측은 일회용 봉투 교체를 위해서 최소 2년을 요청해 투명 일회용 봉투 금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뭄 심각합니다. 농작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와 국립해양대기관리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94%가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 힘들 것이다 라는 이런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채소의 3분의 1, 과일과 견과류의 4분의 3 이상을 캘리포니아주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주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식에서 빠질 수 없는 양파, 마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아서 내년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음료를 마시면 델타항공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델타항공과 스타벅스가 어제 로열티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고객들에게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두 업체의 리워드 적립 서비스인 델타 스카이마일과 스타벅스 리워드에 모두 가입한 회원들입니다. 회원들은 스타벅스에서 음료나 물품을 사고 결제를 하면 $1당 델타 스카이마일리지 1마일을 쌓을 수 있습니다. 특히 델타 항공을 이용하는 날에 지정된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료까지 구매하면 스타벅스 리워드 포인트를 2배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는 11월 12일 헐리우드 명소인 오베이션 헐리우드에서 코리안 김치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헐리우드 한복판에서 한국의 멋과 맛을 알리는 흥겨운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할리우드 명소인 구 할리우드과 하일랜드몰 오베이션 할리우드몰 센터 코트야드에서 코리안 김치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KACIE와 LA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코리안 김치 페스티벌은 미주의 한국의 김치, 음식과 문화를 널리 알리자는 것이 취지로 대중에게 오픈되는 무료 이벤트입니다. 이번 김치 페스티벌은 아카데미 시상식이 개최되는 돌비 시어터와 TLC 차이니스 시어터가 위치한 오베이션 할리우드 코트야드에서 개최돼 로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몰려 축제대한 분위기가 한껏 연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김치 페스티벌이 프라이빗한 형식의 행사로 진행되었으나 올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행사장에서는 직접 무대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시연하고 다양한 김치 부스를 비롯해 김치 소재로 만들어진 음식과 주류 시식 부스, 매운 김치 먹기 대회, 김치 워리어 만화 영상 코너, 문화 공연 등이 마련됩니다. 신디신 KACIE 대표입니다. 여러 각종 김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식 코너도 있을 것이고 또 김치와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이런 우리 전통 수육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한국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시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한 Your Korean Dad라는 아이디로 유튜브와 틱톡 영상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닉조, 조근영 씨가 행사에 참여합니다. 이런 한국의 영화, 한국의 드라마, K-팝 여러 지금 헐리우드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지고 있는 만큼 또 이런 K-푸드 행사도 헐리우드에서 열 수 있게 되어서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최 측은 현재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한 스폰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김치 페스티벌인 만큼 스폰서는 각종 음식과 주류 관련 스폰서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누구나 이게 굉장히 좋은 엑스포저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누구나한테 그 정보를 알려서 누구나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고, 주차는 무료로 몰래의 주차장이 있어 할리우드 블루바드에서 바로 김치 행사가 개최되는 실외 코트야드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행사의 스폰서십에 관해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이메일 kacie strategist@gmail.com 혹은 전화번호 818-940-9558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천재들로 상으로 불리는 맥아더 펠로우십에 프린스턴대 허준 교수를 포함한 한국계 3명이 선정됐습니다. 맥아더 재단은 어제 허 교수야 최예진 시애틀 워싱턴대 교수, 모니카 킴 위스콘신대 교수 등 각 분야의 인재 25명을 펠로우십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맥아더 재단은 올해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필즈상을 수상한 이 허 교수에 대해서 조합론과 대소기하학 간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통해 오랜 수학적인 난제들을 증명했다며 펠로우십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언어를 분석하는 자연어 처리 분야의 권위하자 최예진 교수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맥아더 재단에 따르면 최 교수의 연구는 인공지능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사학자인 모니캄 교수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루어진 탈식민지화 속에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했다고 펠로우십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한국계 교수 3명을 포함한 수상자 25명은 천재의 상으로 불리는 맥아더 재단으로부터 5년에 걸쳐 $8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맥아더 펠로우십상은 1991년 과학, 예술, 사회활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돼 있습니다. 세계 한인 체육회 총연합회에 정주현 재미대한체육회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이 정주현 회장 익숙하시죠? LA 한인 상공회소 회장을 비롯해서 상공인 총연합회장, 한인축제재단 회장 등을 맡아 한인사회에 봉사했던 바 있습니다. 세계 한인체육회 총연합회 측은 제103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울산광역시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정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새 총은 대한체육회 산하 18개 해외 지부를 총괄하는 협의체입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가 영국의 일간 더 타임즈가 선정하는 세계 대학 평가에서 올해 56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대는 총점 70.8점으로 공동 54위인 영국 맨체스터대와 호주 시드니 대학에 이어서 56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평가에서는 총점 96.4점을 얻은 옥스퍼드 대학이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하버드 대학이 2위, 캠브리지대와 스탠퍼드대가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록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2%, 전월보다 0.4%가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8월보다 오히려 상승폭을 더 키워 1982년 8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월스트리트가 전망한 전문가 전망치를 상당 정도 상회한 상태입니다.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연준이 향후 경기 침체 우려 등을 의식해 약간의 속도 조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오늘 발표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런 큰 힘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미국의 몰기지 평균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가 집계한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금리가 지난 한 주 새 6.75%에서 6.81%로 상승했습니다.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초에 비해 2배 이상 인상됐습니다. 이 같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금리에 민감한 주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모기지 금리의 벤치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량 지표인 MBA의 시장종합지수 MCI는 전주보다 2.0% 내렸고 1년 전에 비해서는 69%나 급락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9월 소비자 물가 상승과 관련해 세계 각국 및 미국의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일이 나의 최우선 순위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노동부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인들은 생계비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 지수를 거론할 필요도 없다라면서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핵심 이유라며 중산층에게 숨쉴 공간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할 일이 많지만 오늘 발표는 물가 잡기에서 일부 진전을 보여준다며 지난 3달간 평균 물가 상승은 2%에서 이는 이전 분기 11%보다 낮아진 수치라고 나름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물가 잡기가 바이든 행정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의 최우선 순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는 것이고 이는 현 시점에서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만약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갖게 되면 물가는 올라갈 것이라며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이 여당인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공화당을 공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 안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했고 러시아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즉각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응 전략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확장 억제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첫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하며 현재 당면한 위협을 2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대결과 기후변화와 전염병, 인플레이션 등 세계가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위협입니다. 강대국과의 대결에서 가장 급박한 도전은 권위주의적 지배체제를 가진 국가라며 이들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미국에 도전할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 경제, 외교, 군사 등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라고 지목했습니다. It is the only competitor with both the intent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growing capacity to do it. 러시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면서도 중국과 같은 능력은 없다며 위협을 제약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런 강대국과의 경쟁 속에서도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도전에 대응해서는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 노력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등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계속 동맹을 현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 17번이나 등장했던 북한 관련 언급이 3번으로 줄어들면서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식품의약국 식품의약국 FDA가 파이자와 모더나의 개량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5세에서 6세까지 어린이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개량형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 하위 변이인 BA4와 BA5 스파이크 단백질을 기존 백신 성분에 추가한 오미크론 표적 백신입니다. 파이자 제품이 12세 이상 연령대에, 모더나 제품은 18세 이상 연령대에 사용이 허가됐었습니다. 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는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갔고 성인들도 팬데믹 이전의 행동과 활동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며 이같이 승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파이자 부스터샷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 모더나 부스터샷은 6세에서 17세 사이 어린이들에게 접종을 허가한 것입니다. 접종 시기는 기존 백신을 이용한 2회 기본 접종이나 마지막 부스터샷 접종 날짜로부터 최소 2달이 지난 뒤로 지정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원래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간의 디비전 시리즈 2차전이 열렸습니다. 다저스는 커쇼가, 샌디에고는 다르비슈가 각각 선발로 등판했는데 경기는 정말 팽팽하게 재밌게 이어졌었죠. 하지만 경기는 다저스가 3대5로 패하면서 디비전 시리즈 1승 1패 동률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쉬고 3차전은 내일 샌디에고로 장소를 옮겨서 치러지게 됩니다. 원래 하루 쉬는 게 이동일로 하루 쉬는데 LA에서 샌디에고 멀지도 않은데 그냥 오늘 하지 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죠. 3차전은 내일 치러집니다. 한편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커쇼를 상대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포스트 시즌 득점 1위에 올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2대1로 뒤진 3회 김하성의 커쇼와 끈질긴 9구 승부 끝에 내야 안타로 출루에 성공. 이어서 마차도의 2루타가 나오자 엄청난 속도로 달려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3경기 연속 득점, 벌써 6득점째 가을 야구 득점 선두에 오릅니다. 이어서 6회 팀이 1-4-1-3 위기에 몰리자 빨랫줄 송구로 실점까지 막아냅니다. 크게 환호하는 김하성, 이 멋진 수비가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와, 깜짝 손님으로 거위가 등장했습니다. 행운의 거위였을까요? 샌디에고는 8회에 터진 토넨워스의 쐐기 솔로포를 더해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어제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또 다른 2차전 경기가 있었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 간의 경기는 애틀랜타가 3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역시 애틀랜타와 필라델피아 간의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도 1승 1패 동률이 됐습니다. 마운드에서는 4명의 애틀랜타 투수가 필라델피아 타선을 9회까지 단 3안타 무실점으로 봉쇄한 게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시즌 4호 5호 골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6개 슈팅이 모두 유효 슈팅이었고 슈팅 3번에 한 골씩 터뜨린 것입니다. YTN입니다.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 14분 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에게 선제골을 내줍니다. 일본의 에이스 카마다 다이치가 먼저 골을 터뜨리며 기선을 제압합니다. 그러나 5분 뒤 해리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간결한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은 뒤 양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최근 세상을 떠난 피지컬 코치를 추모했습니다. 전반 28분 토트넘은 해리케인의 페널티킥 골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36분 멋진 발리슛 골이 터집니다. 호이비에르의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가 왼발 발리슛으로 시즌 5호 골을 신고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6개의 슈팅을 모두 유효 슈팅으로 연결하는 놀라운 집중력을 과시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 선수에게 양팀 선수를 통틀어 최고 평점인 9.1점을 부여했고 손흥민 선수는 후반 40분에 교체됐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한 골을 내줬지만 3대2로 승리하며 D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There's only one option to take a volley and then we left foot. There was a
yeah, I hit it really, really clean, and yeah, luckily the ball went inside, and I was very, very happy. 나폴리의 김민재는 아약스와의 경기에 나와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나폴리는 아약스를 4대2로 이기고 파죽의 4연승으로 일찌감치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손흥민 선수 예전에 부진할 때 선발 출전하지 않았다 후반에 들어가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바 있죠. 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던 살라입니다. KBS입니다. 최근 부진 탓에 벤치에서 출발한 살라은 동료 공격수 피르미노와 누네스의 득점 행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후반 23분 교체 투입된 살라흐가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방법은 역시 골밖에 없었습니다. 후반 30분 살라흐가 감각적인 왼발 슛으로 점수차를 벌리자 실망한 레인저스 팬들이 경기장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살아난 살라흐의 왼발은 좀처럼 멈출 줄 몰랐습니다. 5분 뒤 상대 수비가 에워쌌지만 빼어난 개인기로 슈팅 타이밍을 조절하며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36분에 터진 세 번째 골은 살라흐의 장기인 왼발 가마차기였습니다. 세 골을 넣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6분 12초. 살라흐가 챔피언스리그 최단 시간 해트트릭의 새로운 주인공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단 9번의 터치로 해트트릭을 완성했고 세 골 모두 조타의 도움을 받는 진기록까지 쓰였습니다. Special, it's typical Moa. I thought everybody who started tonight played really well. Can't think about one player who was not. 레반도프스키는 바르셀로나를 구해냈습니다. 후반 37분 레반도프스키가 헤딩이 막히자 다시 왼발로 차 넣어 2대2 동점을 만듭니다. 인터밀란이 다시 달아났지만 레반도프스키는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헤딩골로 바르셀로나의 16강 불씨를 살렸습니다. KBS 뉴스 박선호입니다.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펠라와 CG러,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